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얼마 전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김민철 두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첫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두 의원이 어떻게 활약했는지, 또 국감에서 나온 지역의 주요 이슈들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영환, 김민철 두 의원에게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요. 상임 일정으로 방송 출연이 어렵다고 답해온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영석 국민의힘 의정부 1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최승환 정의당 의정부시 지역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관련된 뉴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금배지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김민철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경기도 등 상급 기관을 상대로 의정부 지역 민원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입성 후 7호선 노선 변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김민철 의원. 경기도 국감에서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노선만으로도 이렇게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을 지사님 입장에 좀 적극, 공사가 착공이 됐더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거 어떤지. 제가 지금 현재 복선하라든지 역 없이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선을 바꾼다든지 하는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김 의원은 미군기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그 도지사님께서 경기도 내에 있는 곳이라도 한 20여 개의 오염물질 발견된 것,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부와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영환 의원은 경기의료원 의정부 병원의 낙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이 6개 지역에 있는 경기의료원 중에 유일하게 확장 이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8월 기준으로 경기 이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내원 환자가 방문하고 있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 병원 중에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협소하고 노후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의정부 의료원 문제는 사실 의정부의 민간병원이 대규모로 지금 들어왔거나 들어오고 있는 중이어서 어쨌든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고려도 좀 하고 있다. 경기 남북 구간 불균형 문제. 두 의원 모두 경기 분도를 대안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균형 발전인데, 균형 발전이 돼 있다면 그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분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북도 주민들을 상대로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46.3%가 찬성의 의견을 보였고요. 장기적으로는 분도해야 되겠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북부 지역이나 재정 투자라든지 산업 유치라든지 소득 수준을 최대한 향상시켜서 균형을 맞춘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먼저 오영환, 김민철 두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국정감사에 임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두 의원의 모습, 총평을 먼저 좀 내려주신다면요. 당협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역의 한정에서 보면 네.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네. 어떤 민원을 청취하신 면에 대해 많이 묻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협위원장님은 지난 총선에서 김민철 의원과 경쟁을 하셨잖아요. 네. 한때 경쟁자로서 내가 저기 갔었으면 좀 더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해보시나요? 그걸 안 하면 네. 거짓말이고 네. 국감 동영상이나 어떤 뉴스를 볼 때마다 네.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 가끔 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최승환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두 의원이 활약을. 예, 이번에 7호선 문제나 아니면은 분도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 의원들의 의지 표명은 정확히 된 것 같은데 그게 설득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부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판넬까지 가져와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했어야 될 의원들이 덜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했는데 그 문제 제기 자체가 뭔가 좀 설득력이 부족했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국감에서 나온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먼저 7호선 노선 변경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7호선 노선 변경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도봉산에서 양주 옥천까지 7호선을 연장을 하는데 현재 의정부 지역에 설치되는 역이 1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정부 주민들이 1개가 웬 말이냐, 역사를 추가 설치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역사 설치가 어려우면 노선 변경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역사를 설치하도록 해달라, 이런 대안까지 제시했는데요. 현재 경기도민청원 이런 데 보면은 여전히 7호선 노선 변경을 해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밀락 고산 인구가 네. 12만 13만 정도 되는데 지금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밀락이 사실상. 네. 그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저 버스를 타시고 도봉산역까지 가셔야 되고, 또 주말에 어디 가시려면 또 불편함을 감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지금 원하시는 사안이고요. 그렇죠. 지금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역 신설 또는 노선 변경이라도 네. 해달라, 네.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네, 이게 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지금도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요. 사실 노선 변경을 최종 승인하는 건 이제 국토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의정부 지역민들 또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승인을 하긴 하는데 경기도가 뭔가 좀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였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 그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사한테 김민철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재명 지사가 좀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거는 이제 타당성도 예타성을 근거로 이렇게 네. 부정적으로 말씀했는데 네. 일단은 김민철 의원이 그 예타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밖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질문 많이, 자체가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교통 기본권이 네, 네. 가장 필요한 네, 건데 네. 그 예타라는 구시대적인 그 조사 결과로 가지고 경제성의 논리에 맞추기 때문에 설득력이 잃었다라고 평가하고요. 이 교통 인프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통 인프라를 더 많이 제공하고 네네. 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금 형태가 남부 쪽과 네네. 북쪽의 차이를 계속 두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접근하지, 예타의 비치값의 접근이 아닌 시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확대한다라는 접근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기후 위기 상태에서 이 석탄 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을 늘리는 예. 방법인데 그렇게 지금 그린 뉴딜을 말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린 뉴딜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됐다라고 말했으면은 사실 할 말이 없었을 것 네. 같았습니다. 사실 김민철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해결하겠다고 밝힌 이슈가 바로 이 7호선 노선 변경 이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나 경기도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이 철도를 깔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 대비 편익을 봤을 때 그만큼 편익이 적다, 그러니까 깔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경기도나 국토부의 입장인데, 말씀은 그 비용 대비 편익으로만 이걸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 경기도 입장도 여전히 좀 부정적인 것 같고, 근데 김민철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이거 꼭 해결하겠다고 했고,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될까요? 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김민철 의원님도 참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아니니까. 예. 계시다 보니까 예. 직접 국토교통위에 계시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제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안위의 어떤 피감기관 자체가 서울시, 의정부와 관련 있는 데는 서울시, 경기도, 그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장님은 지금 부재 상태고 네. 경기도 지사님만 지금 계신 상태인데, 경기도 지사님이 어떤 확실한 키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네, 있기 네. 때문에 경기도 지사님도 그렇게 좀 지금 단계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 설계 변경할 수 없다,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향후에 이걸 언제까지 이제 끌고 갈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지난 총선 선거 때 이 7호선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예, 공약상에 저는 7호선을 이제 유치하겠다, 아니 역신설이나 네네. 노선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
이제 2020년 12월 말까지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까지. 예, 예. 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공약이라는 거 진짜 뭐 확실한 뭐 할 수 있는 거 또 계획적인 거 그렇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공약으로서 저는 주장하지 않았고 단지 김민철 의원님은 TF팀을 만들겠다. 네, TF팀 밝히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미 뭐 7호선 공사는 지금 착공돼 있습니다. 이미 착공돼서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게 뭐 주민들 말이고 또 김민철 의원도 말인데 이미 착공된 상황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이슈가 있고 경기도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에 일단은 경기도 국감에서 네네. 국토부도 경기도 국감을 이번에 진행했는데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네네. 현행 아까 경제성 중심의 예타의 부분을 지적했고 지난해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은 9개의 망이 나오는데 그중에 1개도 경기 북부에 없습니다. 예. 7호선 노선 변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활동은 노선을 조금 바꾼다, 역을 뭐 몇 개 신설한다, 복선화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아니라 교통 접근성을 늘리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뜨거워진 지구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통 기본권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양 의원님들도 전부 다 의정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7월에 출범했는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린 뉴딜, 뉴딜은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국감에서 김민철 의원이 또 제기했던 게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캠프 시어저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대규모 개발 공사가 중단되는 좀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뭐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진짜 뭐 위험한 건가요? 네, 확인된 바로는 네. 그 금호동의 캠프 시어즈 그 부지에서 TPH, PTEX, 나바이온, 니켈, 구리, 네, 카드뮴 네. 온갖 어우, 환경에 유해한 다 나오네요. 나쁘고 네. 그런 물질들이 많이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규정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을 보면은 자, 미군에 의해 야기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그런 게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한미 간의 견해차. 우리는 지금 이거 급박하고 실질적 위험이다. 미군 측이 정화해달라고 하는데 미군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줄다리기를 수십 년간 좀 해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게 뭐 대안이 있을까요? 예. 지금 미군 기지가 반환 대상이 80개 중에 네. 56개가 네. 반환됐고 그중에 절반이 오염이 됐는데요. 절반이요? 오염이 예. 확인됐죠. 이제 정화 비용도 문제지만 아까 그 말씀대로 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거기서, 보죠. 네, 피해를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급박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정화 비용도 다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 김민철 의원이 이번 국감 당시에 환경부 자료를 받아서 밝힌 게 네. 오염된 곳 미군 기지 중에 경기 북부에 무려 18곳이나 있다고 네. 하네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 오염된 그런 땅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지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김민철 의원이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한테 그러면 국가가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견해 차이로 국가가 정하기 어려우면 경기도라도 좀 나서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법적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게 미군이 가장 1차적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설 수 소송으로 있어요? 풀 수도 없는 문제고 네. 이 정치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풀 문제인데 지금까지 좀 미군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그 역학 관계 속에 쉽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국내 부처 간에도 그 주한미군 공여국 특별법에 따르면 국방부가 1차적 책임을 원칙적 책임을 질 수 네.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국방부도 환경부랑 너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다 보니까 지금 국감에서 경기도 지사한테 네. 물으신 것 같은데 네. 경기도 지사님도 엄격히 따지면 네. 지금 그때 뉴스 나온 게 뭐냐면
토양환경보존법상 네. 시도지사가 네. 정화 책임자한테 어떤 명령을 국가한테? 내릴 수 있다. 네. 그걸 근거로 했는데 네. 지금 정화 책임자가 누구냐? 네. 이거 갖고 지금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아. 이게 쉽게 풀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시도지사가 정화 책임자한테 이거 정화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정화 책임자의 그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분야, 국방분야, 환경분야 그러니까. 이게 따지기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임자가 불분명하니 누구한테 이거를 물을 것이냐라는 이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정하나요? 아, 예. 근데 아까 말씀이 아까 안 나왔는데 네. 예전에 그거 오염 책임 가지고 헌재까지 갔었는데 네, 네. 헌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한테 책임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법에서도 사실 이 정화를 책임지는 게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네. 시군 군수까지 할 수 있어요. 아, 네. 책임이요? 네, 그러니까 정화 책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네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많은 지자체들에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한 다음에 중앙정부에 청구를 넣고 많은 그걸 거의 다 이기고 있어요. 정화 비용을 결국 중앙부처에서 승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 의정부시 같은 경우 급박하다고 생각하다면은 먼저 정화를 한 다음에 그 비용을 중앙정부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 자체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예산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전국에 있는, 물론 경기도가 제일 많지만 전국에 미군이 주둔했던 땅에서 오염이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 땅들에서 미군이 스스로 정화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더욱더 암울한 이슈 같은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북부에 오염된 기지가 18곳이나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상층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군, 국방부, 환경부, 네. 지자체를 관할할 수 있는 그 타워가 중요한데 지금 구조상으로도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청와대 부속실 뭐 다른 편제를 만들어 갖고 이 중앙에서 빨리 질서를 잡고 좀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는 문제인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의정부 경기의료원 확장 이전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영원 의원이 경기도 국감에서 이제 제기를 한 건데 경기의료원 의정부 병원이 낙후됐다, 그 얘기를 이제 꺼냈거든요. 이게 낙후가 어느 정도로 심하게 낙후가 된 건가요, 위원장님?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규모지만 넓힐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병상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공간에서 요즘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그거를 전담해서 병원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수용 인원수에 비해서 인구 대비 규모가 너무 적다고. 인구 대비 현재 의정부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의 어떤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낙후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영원 의원이 경기도 의료원의 어떤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약간 좀 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물론 그런 공공병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의정부 지역은 큰 병원이 있고 지금도 들어서고 있고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의정부에 기존에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있었고 또 2020년, 21년 3월에 개원하는 을지대병원이 지금 개원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공공 의료 부분을 좀 확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민간 병원은 민간 병원대로 운영되고 공공 병원은 그 특수성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이신데 위원장님 생각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병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때 말했던 거에 공공이 민간 영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공공 의료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공공병원 병상수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OECD 국가에서 공공병원 수가 70%, 약 70%니까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질환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민간병원에서는 전염질환 환자를 잘 받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 큰 책임을 안고 일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경기 북부에서 대구와 같은 그런 전염, 대규모 전염 질환이 나타난다면은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운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네. 것을 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이번에 11월에 이재명 지사가 네. 경기 북부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라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도 국감 또 행안부 국감에서도 오영환 김민철 의원이 동시에 경기도 분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나중에 저희가 지향해야 될 목표 그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찬반 의견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이 재정 자립도나 또 현실 여건상 독립 분도를 하기에는 뭐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분도를 하면 이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발전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명심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경기북도 설치법을 보면 지금은 21대 국회 들어서 김성원 의원 발의안과 김민철 의원 발의안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 조직 체계 구성밖에 없습니다.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뭐 교육관과 경기북도지사를 뭐 선거를 위해 뽑는다 이 정도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북도가 만들어진다고 바로 규제가 완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규제가 완화되려면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나 군사 시설 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연계시킨 전제가 있은 다음에 북도를 설치를 해야지 이 북도가 설치된다고 자동으로 그 규제가 완화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분도를 현재 지금 관련된 설치 법안이 북도 설치 법안이 그야말로 땅덩이를 나누는 것일 뿐이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분도가 북도가 돼서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생적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북도를 뭐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은 좀 너무 시기가 빠른 게 아닌가. 그 분도를 한다고 해서 중첩 규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다른 제시를 좀 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경기 북부가 규제 때문에 힘들다면 그 규제를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접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빼먹고 분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답변이 너무 똑같은 답변만 올 수밖에 너무 생각을 뻔해 박힌 답변밖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분도를 해야 된다가 시민들한테 어떠한 큰 이득을 시민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한테 그럼 어떤 이득이 있지? 이런 설득의 근거는 사실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명확히 얘기하고 그리고 그게 분도가 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국감이었고 뭐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이 잘 이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부분 저희가 오늘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의정부를 지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김민철 두 의원이 주민 대표로서 앞으로도 의정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